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영남권 시도지사가 신공항 위치 선정을 정부에 일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독자 행정을 하던 부산시는 공정한 선정이면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두고 벌어진 남부권 신공항 위치 선정 갈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위치 선정을 정부에 일임하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영남권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데 환영하고 감사한다며 조속한 신공항 입지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과제는 입지 선정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공정성을 위해 외국 업체에게 맡겨달라는 주문에 국토부도 이견이 없기 때문에 용역 발주 공고가 곧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용역 발주 공고 이후에 용역 시행 기간을 선정을 통해서 조만간에 용역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체 선정에는 한 달 정도 걸리고 용역 기간이 적어도 1년이기 때문에 신공항 위치 선정은 빨라도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절차에 경남과 울산, 대구, 경북은 이견이 없고 독자 공항까지 거론하던 부산시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공정한 입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합의를 할 때는 그 용역 기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시도지사 합의에 따라 밀양이나 가덕도를 두고 영남권 시도별로 개별적인 신공항 유치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남해안에서는 겨울 해풍을 맞고 자란 시금치 수확이 한창입니다. 특히 올해는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2배나 오르면서 농가의 큰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푸른 남해바다를 배경으로 초록빛 융단이 펼쳐집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시금치 수확이 한창입니다. 남해안 시금치는 차가운 바닷바람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자라 당도가 높습니다. 6개월에 달하는 긴 재배 기간이 맛의 비결입니다. 비와 바람, 해풍을 맞아가면서 자란 시금치라서 당도도 높고 와삭와삭하는 맛이 있어 소비자들이 아주 좋아하고 초겨울 첫 수확을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출하가 이어집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시금치의 가격 역시 대폭 오르면서 농가 소득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거래되는 시금치의 평균 시세는 킬로그램당 2,550원 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이상 올랐습니다. 남해군 역시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은 2,763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습해와 동해 탓에 작황이 부진하면서 전남 신안을 포함한 전국의 시금치 출하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지난 가을에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은 우리 지역은 이 밭에 시금치가 많이 갈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게 입었습니다. 남해안 시금치가 농한기 효자 작물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크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수도권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국토 균형 발전에 전면 배치된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IT를 기반으로 한 선박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지역의 한 업체입니다. 연구 개발 역량이 핵심인 만큼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하지만 인력 수급은 쉽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지역 나름대로의 전통 산업과 그리고 특화 산업에 필요한 IT 기술 인력이 필요한데 어느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역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우려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2년 60% 수준이던 수도권의 연구원 수는 10년 만에 64%까지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4%포인트가량 줄었습니다. 수도권 규제 속에서도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면 우려는 더욱 커집니다. 수도권의 첨단 산업단지와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시내 면세점을 허용하고 농지와 그린벨트, 외국인 투자 지역까지 규제를 푼다는 건데 한마디로 수도권의 기업 유치를 노골적으로 돕겠다는 겁니다. 지역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인구 유입 정책도 제대로 잘 되지도 않고, 그다음 핵심 도시의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이죠. 수도권의 논리에 대응할 지역 전체의 공동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지금 하늘은 흐리지만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어제부터 비교적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며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아침에 창원의 경우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했습니다. 또 오늘 낮 동안에도 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포근하겠고요. 당분간 겨울치곤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우산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곧 서부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비가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 기온이 내려가는 늦은 밤부터 지리산을 포함한 북서 내륙 또 그 밖에 산간 지역에 비가 눈으로 밖에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5에서 최고 10mm 정도입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밀양의 낮 최고 기온 8도, 김해는 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12시 이전에 남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늦은 밤에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가 눈으로 밖에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최고 7도가량 높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도 7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기상경보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거창군 주상면 도동마을 주민 여러분이 17만 원, 보강마을 주민들이 16만 원을 보내주셨고, 의령 종합사회복지관 커피 바리스타 수강생 14만 2천 원, 거창군 주상면 넘터마을 주민들이 11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거창군 주상면 원남산 마을 주민 11만 원, 합천군 대병면 하금 2구 마을 주민, 생활개선 의령군 연합회, 의령군 의령읍 여성 팔각회에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릉문화발전연구회, 의령예술촌에서 각각 10만 원을, 의령군 백야마을, 의령군 의령읍 비둘기회에서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의령군 산다마을 경로당과 전국 주부교실 의령군 지회, 의령군 지정면 향군 여성회, 한국자유총연맹 의령군 지회에서 각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의령군 의령읍 축산업협동조합, 의령군 보훈회관 단체장, 아이코리아 의령군 지회, 거제시 고현동 계룡경로당 신경자 회장과 회원 여러분이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함안군 대산면 신등 세터경로당에서 10만 원, 합천군 쌍백면 신기마을 주민들, 쌍백면 원전경로당 회원들, 쌍백면 안구경로당 회원들이 각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합천군 쌍백면 신기경로당 회원들, 거제시 둔덕면 여성자원봉사대, 거제시 새마을지도사 둔덕면 협의회, 합천읍 금양경로당 이한익 회장과 회원들이 각각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거제지구협의회 둔덕면 봉사대, 거제시 둔덕면 자연보호협의회, 밀양시 부북면 이장협의회, 거제시 둔덕면 바르게 살기 협회에서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용주면 방곡 2구 마을 주민들, 거제시 새마을 지도자 둔덕면 분여회, 밀양시 부북면 무연리 주민들,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신전경로당 회원들이 각각 10만 원을 맡기셨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문호상씨, 밀양시 부북면 화산리 주민, 합천군 합천읍 내곡경로당 이재석 회장과 회원들이 각각 10만 원을, 합천군 쌍백면 죽전마을 강희석 씨가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40톤급 크레인 차량에서 불이 나 9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운전석 아래 엔진룸에서 전기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윤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군복무 대신 산업체에서 근무하던 20대 특례병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산업체 과장 41살 배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배 씨는 어제 낮 12시쯤 김해시 주천면의 한 공장에서 회사 지침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업체 특례병 21살 김모 씨의 얼굴을 때리고 청소용 밀대로 한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달아나는 강도를 시민들이 추격해 붙잡았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창원시 마산 하포구의 한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인출 중인 사람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 한 혐의로 42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달아나는 김 씨를 추격해 붙잡은 25살 박모 씨 등 시민 3명에게 용감한 시민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외제차 허위 수리 견적서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중고차 판매원 25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작은 교통사고를 낸 뒤 정비공장에서 부풀린 견적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보험금 1,3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허위 견적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정비소 직원 25살 김모 씨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를 인정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 주대환 씨를 관계법률에 따른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했습니다. 주 씨는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당시 마산에서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부마 민주항쟁과 관련한 사실과 피해 1차 접수가 이달 30일 마감됩니다. 영화 국제시장의 흥행으로 남해 독일 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경상남도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동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독일 현지에 있는 한인 식당에 경남 관광후원 음식점을 지정하고 오는 3월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 독일 마을을 포함한 경남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해군 삼동면에 있는 독일 마을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은퇴 이후 정착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영화 국제시장 개봉 이후 주말마다 3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